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오늘 인천 영종대교에서 무려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주 안개가 끼는 영종대교에는 안개 관측 장비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그리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두 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유명무실 안개특보제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좀 이따가 해보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백중 추돌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란 부분이요. 백중 추돌 사고까지 이제 크게 확산됐다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모든 수습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자 후송과 그리고 견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2명은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과 그리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나은병원에 그 후송이 된 상황입니다. 부상자는 66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중상이고 나머지는 가벼운 그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부상자들은 인근에 있는 16개 병원에 나눠져서 그 후송이 된 상황입니다. 예, 김 기자. 부상자 가운데 외국인도 있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 피해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 그 1명, 베트남 출신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현재 인천 백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요. 태국, 중국, 일본, 또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현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이제 입수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는데 화면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코앞에서 갑자기 부서진 차가 나타나고 피할 새도 없이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난 지 이제 몇 초 남짓 사이에 뒷차가 이제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제 추돌이 이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30초 남짓한 사이에 차량 석 대가 모두 이제 추돌을 했고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해도 달려오는 뒷차 부딪히고 하면서 간신히 한 대를 피하고 또 다른 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속절없이 모든 차들이 사고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추돌이 이어지면서 차량들은 앞과 뒤, 옆 가릴 것 없이 5만 군데가 구겨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앞차의 비상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중 추돌로 시작된 사고는 1시간도 안 돼 무려 100중 추돌로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전쟁터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 전문가분 한 분인데 우리 박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영종대교를 직접 지나가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한 7시 전후해서 영종대교를 지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예, 아침에 안개가 그렇게 많이 꼈습니까? 안개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기장으로부터 안개가 좀 끼어 있다라는 그 리포트가 있었고요. 예. 실제 안개가 좀 끼었지만 가시거리가 그렇게 짧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목격자들이 전해온 얘기를 키워드로 좀 뽑아봤는데요. 네,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가시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앞도 안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m 거리라면 예컨대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한 15발자국 정도, 예. 그 정도 거리가 안 보였다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개 특성상 전체 구간이 다 10m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실제 사고가 발생한 그 구간에서의 가시거리가 짧았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는 아마 개인 곳도 있고 가시거리가 그래도 한 뭐 몇백 미터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고 좀 속도를 냈을 네. 가능성이 큰 거죠. 지점에 따라서 좀 가시거리가 다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농도가 말씀이신데요. 옅거나 짙거나 이런 상태가 예.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예. 봅니다. 목격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시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목격자들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정도였다. 그리고 10m, 15m 정도의 가시거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제보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YTN에 온 제보 영상을 보더라도 예.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추돌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멈췄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예. 첫 추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 YTN이 입수했는데 처음에 사고를 목격한 분이 블랙박스에 자신의 승용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거든요. 그 영상을 저희들이 1시간 전쯤에 처음 보도를 해드렸고 지금 나오는 영상입니다. 예. 박 대표님 지금 영상을 보시죠. 지금 버스 한 대가 차로를 바꿔서 추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보를 해주신 분의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추월을 하는 상황이고 이 목격자분은 80km 정도,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추월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전문기사입니다. 예. 전문기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안개가 끼었을 때 추월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것이죠. 예. 그리고 저 정도 지금 그 가시거리가 10m 내지 20m 그 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짙은 안개입니다. 저 정도면. 예.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그 감속을 50%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아마 제보자가 80km로 달렸는데 그걸 추월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km 이상은 시속 100km 이상은 주행했다. 예. 뭐가 시간이 급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유로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첫 사고 발생 경위는 뭐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어났다 치더라도 백중 추돌입니다. 그런 백중 추돌까지는 30분 이상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운전자들이 이 100여 대가 관련된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시간이 적어도 지금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많게는 1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점이죠. 근데 예, 지금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천정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사고 현장에 7명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천정이 붕괴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7명이 매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조금 전에 천정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사고 현장에 7명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매몰된 7명이 누구인지 신원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영종대교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서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7명이 매몰되는 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잠시 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왜 백중 추돌까지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운전자들이 할 수 예. 있는 그 방어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좀 훈련되거나 교육이 제대로 받은 사람 그리고 준비된 운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불꽃 신호 정도는 던져서 후속하는 차량들에게 전방의 유고사항을 알리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불꽃 신호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예. 도로교통법상 이거 휴대하게 돼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뭐 깃발을 흔들거나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유효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준비 안 된 것이 한 가지 이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소요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CCTV를 보거나 나중에 정확한 시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길어진 시간 동안 예. 인천공항 고속도로 주식회사 그리고 관련 경찰 도대체 아무리 좀 현장 여건, 현장 출동 시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좀 나중에 좀 시시비를 좀 가려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적어도 한 그 30분 이후에 사고 난 부분이라면 예. 이것은 조금 우리가 대응 체계에서 좀 문제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속하는 차량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감속을 유도한다든지 전방 사고를 알리는 운전자들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지금 김대현 기자, 그런데 오늘 도로가 좀 미끄러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 시간에 여러 목격자들 전화로 연결했는데 목격자마다 좀 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도로가 미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YTN에 제보를 한 많은 분들이 당시에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려놨고 예. 이게 안개와 섞이면서 얼어서 길이 미끄러웠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신공항 고속도로 측에서는 어제 염화칼슘을 뿌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소방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안개냐 과속이냐 그리고 뭐 염화칼슘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길도 뭐 상황이 그랬다고 하고요. 안개도 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악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급차 진입도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중추돌 사고가 됐다고 한다면 종심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예. 후위에 있는 그런 그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반면에 앞에 부분에 있는 그런 그 부상자들을 구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차량 진입이 어렵고 특히 교량 특성상 갓길 확보가 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헬기로 구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도보로 군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서해대교 당시 말이죠. 서해대교에서도 대형 교통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렇습니다. 2006년 6년입니다. 10월이었죠. 예. 네. 당시에는 갓길에 사고 차량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인천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갓길이 없는 지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안개로 인해서 또는 빙판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면 예.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널브러져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지그재그로 또 갓길 도로 우측 방면, 중앙 방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량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도 예. 그 추돌 사고의 그 상태가 예.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 워낙 규모가 큰 사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태로. 네. 그런데 판단할 수 있을 것 영종대교에 같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건 뭐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워낙에 자주 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개 관측 장비가 제대로 없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도 그 같은 보도를 확인하고 그 신공항 고속도로 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기상 상태와 그리고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상청에서 설치한 장비가 아니라 신공항 고속도로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아마도 기상청에서 설치한 장비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안개가 심할 경우 그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벽 6시에 그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20% 감속하라고 그 전광판에 표시를 해뒀고 예. 또 아침 9시 이후에는 그 더 가시거리가 줄어들어서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시속 50km를 준수해라.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또 그 안내 방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2006년에 서해대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안개 특보제를 시행한다 이런 계획이 밝혀졌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 오늘 사고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예. 되겠습니다. 예. 기상청에서 시험 운영 중에 있는데 정확도가 뭐 30%, 40% 정도는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전국 주요 구간에 그 관측 장비를 모두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문제를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기상청의 변인데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특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예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도로 구간의 미시적인 것까지를 이 기상특보로 다 이걸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상특보라기보다는 도로에 설치되는 RWIS라고 도로에 설치되는 기상장비가 있습니다. 주요 구간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특히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그 안개 상습 지역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전방에서 앞 전방 구간의 유고 상황을 감지해서 특히 안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개 예보가 가능하게 되면 이 정보를 받고 후속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당 종합체육관 공사장이 붕괴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시간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4시 53분쯤입니다. 서울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붕괴됐고요. 작업 근로자 7명이 지금 깔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입니다.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2013년에 착공을 한 건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지금 현재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4시 53분쯤이니까 30분 전쯤에 지금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지금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7명이 매몰됐는데 지금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정확히 몇 명인지 좀 더 추가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3년에 착공을 한 건물입니다. 오늘 매몰 사고가 30분 전쯤에 발생해서 7명이 매몰 중이고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안개가 이렇게 발생해서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 전달 체계에 좀 그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20% 감속을 해서 50% 감속을 해라.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개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200중 사고, 300중 추돌 사고도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게 합니다. 도로 노면에 차선 옆에다가 반달 표시를 50m 간격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반달 표시를 안개가 꼈을 때 반달 표시가 몇 개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반달 표시 개수에 따른 자기 그 제한 속도를 표지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이행하면 되니까 아주 단순하게 운전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그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베리어블 사인이라 그래서 변하는 그런 교통 상황, 기상 환경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상황실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디렉션을 바로 줘야 운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감속을 50% 해라. 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눈높이에서, 운전자 눈높이에서 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경우도 좀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안개가 꼈을 때 아마 내일 아침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텐데 제한 속도 100 그대로 달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감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지각으로 정보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내려서 청각을 같이 동원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곳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귀로 들으면서 전방에 앞차의 차륜의 소리를 들으면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사고가 나는 상황이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갓길 쪽으로 차를 대서 우선 자기가 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삼각대보다는 이제 불꽃 신호가 대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불꽃 신호를 확보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중추돌 사고처럼 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누구 책임이냐? 결국에는 사고 원인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책임 문제, 보상 문제 결국엔 그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원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목격자들의 얘기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제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도면의 상태 그리고 또 일부 제보자들은 과속하는 것을 봤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사 측에서 그러니까 도로 관리를 맡은 그 공사 측에서 오늘 같은 이런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 제대로 그 관리를 했느냐, 통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조언하실 부분 없겠습니까? 지금 그 서해대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6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에서.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자연환경에 의해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관리자가 일일이 다 예견해서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입니다. 예. 다만 적극적으로 도로 관리 주체가 할 일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좀 오늘 사건을 보면서 좀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주요 구간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좀 설치해서 좀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대형 사고가 터진 후에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인재였다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안개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백중추돌이라는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텐데요. 과거 서해대교 29중 추돌로 한 번에 따끔한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근 기자 그리고 박영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